그래서 이런 기질을 보통은 크게 세 가지로 학자들은 분류를 합니다.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학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한 기질이에요, 뭐 까다로운 기질이에요, 더딘 기질이에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최애 프로그램이 금쪽 같은 내 새끼거든요. 안 빼놓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이들은 다 컸어요. 제가 정년이 9년 남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키웠겠죠. 예, 9년 남았는데 젊어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어, 왜 보냐면은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네,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를 이해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빼놓지 않고 보는데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요, 꼭 순하다고 해가지고 말을 잘 듣는다 그런 아이들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특징적으로 울어도 비교적 잘 달래지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뭐 낯선 환경에 가서도 뭐 문제 없이 그냥 적응하는 아이들 순한 기질의 아이예요. 이게 40%라고 해요. 40%. 꽤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부모님들의 자녀는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은 키우기는 편하니까요. 네, 키우기는 편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모든 기질에는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 네. 영어로는 difficult인데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잘 안 달래집니다. 보통 어릴 때 마트 가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들이 이런 기질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되게 우리 아이 못됐어. 되게 나빠. 라고 생각하셔서 얘가 나중에 커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셔요.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싫은 감정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해요. 얘네들은. 싫은 감정을 굉장히 표현하고요. 그럼 부모님들이 이제 불안이 올라가는 거죠. 성격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관계의 형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반응의 형태입니다. 반응의 형태라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하고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팁을 알려줘서 이 아이를 지도하는 것도 부모님의 역할인 거죠. 네, 쉽지 않죠. 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어릴 때도 그랬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런 부모님들 되게 많죠. 기질은 안 바뀌잖아요. 평생 그러겠죠. 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기질은. 평생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네, 달라지게 하는 게 성격이고요. 성격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약 10%인데, 지금 채팅창에 까다로운 기질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럼 그 10%가 다 여기 모여 있나 봐요. 네, 확률적으로는 10%입니다. 다 여기 모여 있나 봐요. 네, 더딘 기질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모님이 뭘 하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거 좋아?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약간 반응이 느린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답답한 거예요. 막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반응이 없으니까 막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애는 좀 모자란 게 아닌가? 게으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기질이 그런 겁니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과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체근하면 안 됩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거를 선생님이 다 일일이 파악하고 이 아이한테 맞춰서 해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님은 1대1, 1대2지만 부모님들의 자녀가 학교에 오는 순간 1대20, 1대30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선생님들도 아이들 기질마다 다 특성을 금방 파악하세요. 파악하시고, 기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기질에 따라서 대처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대 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질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요. 어쨌든 부모님이 아이한테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되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 아이들마다 다 맞춰서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평균적인 잣대로 아이들을 지도하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평균적인 잣대로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까다로운 아이들은 까다롭게 반응을 하겠죠. 더딘 아이들은 조금 불안도가 올라가겠죠. 나한테는 시간이 더 필요한데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잘 적응을 할 겁니다. 평균적인 잣대는요, 대체적으로 순한 기질의 아이들한테 맞춰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여기 확률을 보더라도 순한 기질의 아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0%, 15%인 까다로운 기질, 더딘 기질의 아이들은, 학교에 갔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작용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10%, 15%, 40% 빼고 나머지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안 들어간 아이들. 아까 어떤 부모님이 복합적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기질이 분명하지 않고 복합적인 아이들이에요. 네, 복합적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여기도 정확히 어디 들어가진 않지만, 까다로운 기질에 다- 가깝다면 부작용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부모님 지적 받을까 봐 걱정이네요. 맞아요. 부모님 지적 받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지적이라고 하고, 선생님들은 그거를 지도 또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부모님들은 입장에서는 지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지적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낙인 효과가 될까? 사실은 이게 더 걱정이실 거예요. 얘는 지적받는 아이. 그렇죠. 그게 더 걱정이실 거예요. 어, 음, 걱정의 양상이 사실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아이를 이해하는데 기질을 기반으로 이해하는 노력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기질은 바꾸지 않는다는 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듬어지고요. 기질은 좋다 나쁘다는 사실 아니에요. 강점이 있고 틀림없이 약점이 있어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를 잘 기르지요? 천재성이 사실 나타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입니다. 네. 그게 강점이에요, 걔네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점이 없는 기질은 사실은 없어요. 더딘 아이들도 강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조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성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사실은 다쳐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다 강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점을 좀 키우고 약점을 잘 순화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근데 기질만으로 이 아이가 사실은 판단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타고나는 것들 중에 다른 어려움도 사실은 있어요. 기질적인 특징 말고도. 예를 들어서 병리적인 어려움을 타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ADHD, 난독증, 선택적 한목증, 경계성 지능, 자폐, 언어지연, 틱 이런 거는 타고나긴 하는 건데 병리적인 거예요. 네. 이런 복합적인 거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잘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기질의 강점 파악하고 약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